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17조 원에 달한다는 현실과 또 물가 인상 요인을 줄여야 한다는 고심이 담긴 인상으로 보이는데요. 이 인상폭이 적절한지 여파는 어느 정도일지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을 150원 올리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먼저 이 지하철 요금 인상 자체는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네,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그전에도 이제 연간 한 5천억 정도 이제 손실이 있었는데요. 예. 2020년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1조를 넘어섰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 작년도 지금 이제 1조 한 2천억 정도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예.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는 서울 지하철 네. 기본요금이 이제 세계적인 수준보다는 좀 낮은 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좀 낮은 편인가요? 높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G7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G7 중에서 영국은 뭐 워낙 비싸서 우리보다 한 5배 수준이고요. 이제 미국이나 뭐 다른 뭐 프랑스 정도가 한 2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가까운 우리 철도의 나라라고 하는 이제 일본도 우리보다 한 1.5배 정도 이제 비싼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선진국에 비하면은 저희가 이제 좀 저렴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네. 선진국에 비해서 저렴한 수준이다. 네. 이 말씀이 맞군요. 자, 이런 가운데 서울 지하철 기본 요금이 8년째 1,250원으로 동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요인 등이 영향을 주면서 서울교통공사 적자가 17조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가늠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어느 정도로 네네. 심각한 겁니까? 네,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그 작년에도 이제 1조가 넘어섰는데요. 예. 뭐 가장 최근 한 이제 5년간 보면 평균 한 뭐 1조 조금 못 미치는 한 9,200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엄청난 규모고요. 또 서울은 이제 버스에 또 적자가 심하잖아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대중교통의 적자는 서울시가 뭐 가장 부자 지자체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네. 부득이하게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네. 원래 300원 올리기로 했는데 그래도 물가 부담 감안해서 150원 정도 올릴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150원을 올리면 좀 적자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는 있는 상황인 건가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요. 예. 이제 우리나라가 오래전부터 이제 정책적으로 그 원가 대비해서 요금을 좀 낮게 책정을 해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요금 이제 현실화율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금을 한번 올리고 나면 요게 이제 한 80에서 85% 정도, 그러니까 원가가 100원이면 한 뭐 80원, 85원 수준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에 이제 요금을 올리니까 그때 이제 그 요금 현실화율이 한 5% 됐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 정도 올리려고 그러면 지금은 한 60% 수준입니다. 그러려면은 한 700원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700원을 더요? 예, 그래야지 그나마 이제 그 80% 정도 수준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150원 올려가지고는 뭐 요금 현실화율이 한 60%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사실은 뭐 큰 어떤 그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수님 700원 정도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네네. 현재 요금이 1,250원이잖아요. 그러면 700원 더 그렇습니다. 올리면은 1,950원이 되는데 2,000원 맞습니다. 가까이는 돼야 이 적자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이것도 100%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이제 그 과거에 요금 올리는 걸 보면 요금 올려서 요금 현실화율을 한 85%까지 올리는 정도로 올렸거든요. 예. 이제 그게 700원이고요. 만약에 이제 정말로 요금을 올려서 적자하고 원가와 딱 맞추겠다, 돈을 맞추겠다. 그러면은 한 1,000원 올려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요금이 원가에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1,000원이 오른다고 하면은 단순히 단발성이 아니라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하루 교통요금, 나아가 한 달 교통요금, 출퇴근 비용 자체가 엄청난 상승을 불러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서민에게 부담이 너무 되니까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300원은 못 올리고 이제 150원 정도를 올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50원 인상 역시도 사실은 물가 추가 상승에 영향을 주기는 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줍니다. 이게 150원이라고 해도 벌써 이게 한 12% 인상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엊그제 우리 뭐 전기 가스 요금 인상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도 한 5.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냉방 좀 줄일 수는 있어도 출퇴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12% 인상은 당연히 우리 시민들한테 큰 부담은 맞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 논의가 되면서 이제 등장한 게 뭐 여러 차례 논란이 된 것이긴 합니다만 바로 노인의 무임승차 문제예요. 네. 예, 앞서 공사 적자의 큰 원인으로 꼽히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좀 논의에는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인데 네. 무임승차가 적자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것은 맞는지 영향을 준다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그 무임승차를 통해서 이제 그 요금을 못 받으니까 예. 단순히 이제 못 받은 금액을 따져보면 이게 그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전체 적자가 좀 커져서 그런 거지. 그전에는 뭐 한 반 정도가 그 적자의 반 정도가 이게 요금을 이제 받았으면 해결될 건데 못 받은 정도였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제 그 관점이 다른 게 원래 1980년대 시작할 때는 우리 고령 인구가 65세 인구가 한 3에서 한 4%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냥 뭐 어쨌든 요금 조정해서 해결이 돼가지고 이게 전혀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안 됐거든요.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2000년 들어서면서 뭐 7%, 10% 지금 한 이제 17%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뭐 올해가 그 유명하신 58년 개띠 분들이 이제 65세 되다 보니까 급속도로 증가해서 이제는 이게 그 요금 조정 가지고 해결이 안 될 수준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도저히 이제 뭐 지자체에서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고,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거죠. 아니 원래 무임으로 태우는 거를 전제로 해서 너희들이 이제 지하철 건설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예전에 그 노령인구가 작을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책 자체에 대해서만 여쭤볼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정책을 그럼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은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이거는 뭐 당연히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는 정책 중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따질 때 돈이 얼마가 들어야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느냐, 사회 경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경제성을 따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65세 이상 무임승차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얻는 편익들, 뭐 노인의 의료비가 감소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니 이 돈을 충분히 들이고서라도 이거 유지해야 된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용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돈을 투자해서 전체적인 어떤 노인의 뭐 건강복지라든지 의료비 지출 이런 부분에서의 우리가 전략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저는 지금처럼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연령 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좀 방안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는 일단은 이제 그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무임승차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이제 객관적으로 정부에서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우리의 예산이 이렇게 제한적이니 우리가 조금 뭐 우선순위 조정 차원에서 이걸 한번 논의해 봅시다라고 이제 그런 어떤 정부가 그런 논의를 그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이제 무임승차에 대해서 그 발을 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연령 상한 논의를 바로 시작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일단은 정부가 이 무임승차 정책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교수님 그 노인 무임승차의 어떤 사회적 의미도 크고 그와 동시에 이제 공사의 적자도 해소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고 자 그렇다면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이제 오늘 말씀 잠깐 하셨는데 이제 버스 쪽도 이게 굉장히 많은 이제 재정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스 준공제를 하면서 뭐 지난 10년간 한 3조 5천억 그러니까 매년 한 뭐 4천억 가까이를 이제
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큰 부담입니다. 예. 근데 이제 대중교통, 지하철과 버스는 서로 연계돼 있잖아요. 예, 예. 그렇다 그러면 뭔가 지하철과 버스의 시스템을 좀 더 효율화시키면 사실 뭐 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울시에서 열심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버스에 대한 지원금이 이제 줄어들면 아무래도 이제 그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이 대중교통 문제는 이제는 그 정부가 지방 행정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몰라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요. 예. 정부의 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어떤 재정 지원이라든지 어떤 제도 개선 뭐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앞서 버스를 말씀해 주셔서 그 네네. 버스는 지하철과는 다르게 300원 이상 인상할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예. 버스는 왜 요금 인상이 다른 겁니까? 이거는 이제 그 서울 같은 경우는 버스 중공영제로 예. 그 모든 그 적자를 100% 정확하게 이제 그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지하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그 다른 뭐 경기도라든지 그다음 코레일이라든지 이렇게 서로 그 연관된 기관이 있는데 예. 서울시 버스는 본인들이 100% 이제 재정 지원도 하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빨리 재정 지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하게 그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하철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적자가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사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버스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 지하철 타고 네네. 출퇴근하시는 분 다 다르잖아요. 네. 상당 부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다. 좀 무거운 마음을 안고 교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